많이 걸린다. 초응급이야. 까맣게 변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같이 하셔야죠. 짜잔, 짜잔, 짜잔. 지금 머슬이 많으신데 네. 더 자신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비뇨기과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호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일단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아, 네. 저는 이제 저 강남구청역에서 지금 만 5년째 비뇨의학과 네, 비뇨의학과. 네, 하고 이제 그 지역 보건에 힘쓰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잠깐, 비뇨기과에서 의학. 의학과로 바뀌게 된 배경이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소아과도 우리가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외래에 있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와가지고 저기 여기가 이비인후과 맞냐고. 아니요, 저희 비뇨기과인데요. 그럼 맞게 왔네. 그래서 그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가끔 그 용어에 대한 혼동도 있고, 그리고 요새 추세가 이렇게 의학과를 붙여서 좀 더 뭐라 그럴까, 이제 전문성 있게. 그 비뇨기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아랫도리 그 밑에 쪽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진짜 아랫도리만 생각하는 과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제 비뇨의학과가 사실 이제 조금 더 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후복막 기관을 다루는 과입니다. 후복막 기관을 다루는 과. 후복막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장과 그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부터 요관, 그 다음에 방광, 남자 같은 전립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요실금까지 그런 신경인성 방광, 네. 뭐 이런 여기까지를 하는 게 저희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남자분들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여자분들 많이 오세요. 진짜요? 그럼요. 그러면 몇 대 몇? 반반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와요? 아유, 많이 오세요. 진짜요? 그럼요. 뭘로요? 방광염? 그치. 방광염 많이 오시고요. 방광염 많이 오시고, 이제 야간요. 여성분도요? 응. 그렇구나.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님들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질식분만 하셨던 분 중. 자연분만. 네, 그죠. 자연분만. 그 질을 통해서 아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거. 네.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지금. 네, 자연분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질을. 그렇죠. 늘어나죠. 어쩔 수 그쵸. 없이. 그거를 받치고 이게 풍선처럼 맞습니다. 힘들죠. 애기 네네. 머리가 좀 큰가요? 네, 그러니까요. 애기 근데 머리까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깨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저 출산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어머니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사실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정말 제 약국에 와서도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네. 그것도 여쭤볼 건데 어이구, 지금 네. 순간 이제 방광염 이야기가 나와서 네. 하나만 질문하고 할게요. 보통 성관계 후에 방광염이 많이 걸린다. 맞기도 한데 또 다 그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이거를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대장균이 원인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 그 하부요로 가면 가장 흔한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이콜라이. 네. 근데 가끔 이제 항생제를 써도 안 낫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배양 검사를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균이 있는지. 그렇죠. PCR 검사를 나가죠. 그러면은 거기서 질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막 나와요. 음. 막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 네. 거고 저도 이제 약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 술 먹고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거. 그거는 환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떻게 다른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어쨌든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험 있을 거예요. 나 저 술 먹고 나서 그냥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는데 괜찮던데? 막. 네, 근데 의사가 얘기 들으면은 아찔아찔해요, 그게. 좀 어질어질합니다. 발기부전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됐던 약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자세한 기전은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그 좁았던 혈관을 쫙 확장시켜서 음력 해면체를 이제 빵빵하게 이제 해갖고 크고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은 또 그에 따라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죠. 한 잔 해요. 근데 알코올이 무슨 기능을 해요? 바소딜레이터. 그러니까 혈관을 이제 확장을 시키죠. 자, 우리 혈관에 저장돼 있는 피는 일정하다고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근데 혈관이 넓어져요. 자, 약간 피가 부족하죠. 네. 얘기만 들어도 어지러질하죠. 네. 발기보존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얘가 더 확장이 되겠죠. 네. 근데 피는 모질라. 네, 모자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저혈압. 그래서 쇼크,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쇼크가 오고 허혈성 상태가 되니까 그 순간에 시야가 까매지면서 픽 쓰러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데나 막 부딪히죠. 평상시에 혈액의 질을 좋게 하셔야겠네요. 뭐 철분제 등등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드시고 네. 술 마시면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거. 네. 왜냐면 이제 분위기 와인 한잔 하면서 여자친구를 분위기 있는 곳에 그렇죠. 데리고 가서 하다가 좀 많이 네. 마셨어요. 네. 네. 그러다가 해야 돼. 근데 술 때문에 안 쓴대요. 그래서 일단 비아그라, 그러니까 실데나필을 50mg 먹었는데 네. 안 돼. 그래서 한 알 더 네, 한 알 더 먹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괜찮았다 그러고, 전 남자가 아니니까 또 이걸 어떻게 말을 해드려야 되나 막 되게 난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반드시 경고, 그러니까 워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심지어 이제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프리아피즘이라고 지속발기 유지증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서 우리 비뇨기과에 몇 안 되는 손 꼽는 초응급 중에 하나예요. 프리아피즘. 그거 계속 지속 발기되면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얘 까맣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 네 시간 만에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괴사해요. 그러니까 그쵸? 썩잖아요. 썩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6가지를 가장 크게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두통. 내가 지금 피가 모자란 걸 상상하시면 돼요. 두통,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안면홍조, 얼굴 빨개지고, 특히나 어르신들 보면은 안구충혈 눈이 탁 터져갖고 와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당신 처방한 거 이거 먹고 내가 눈이 터졌다고. 그러면 제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 약을 용량을 좀 줄이던가 뭐 그렇게 방법을 써야겠죠. 또 여기. 그쵸. 여기도 이제 부어요. 부종이 옵니다. 그러면 코가 갑자기 탁 막히면 숨이 거칠어져요. 오빠 왜 그래? 숨이 거칠어져. 그러면 약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그것만 그러나요? 이제 막 목도 좀 붓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신도 빨개지고. 네. 자, 그 다음에 가슴이 툭툭툭툭툭툭. 그리고 그 타다라필 같은 경우는 그 근육통, 신경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조금 다른 쪽까지 차단을 하니까. 맞아요. 일단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좀 나온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건 또 이제 소화불량. 먹고 맞아요. 나서 배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가 아니라 약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화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잖아요. 고객분. 저 생각보다 남성 활력 많이 와요. 어떠셨어요? 저 반대로 드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또 제 고객분들 중에는 나 그러면 증상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료하고 싶진 않다. 꾸준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건강한 걸 먹고 싶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달라고 하셔요, 또. 아르기닌. 왜냐면 이게 또 천연의 비아그라 역할을 또 하니까요. 아미노산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일반적으로 저혈압이거나, 그 다음에 암이 있으시거나, 또 뭐 통풍이 있으시거나, 또 헤르페스가 올라왔거나, 바이러스가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그냥 건강하시면 드세요. 뭐 피곤에도 좋고, 뭐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콜라겐을 또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성장 호르몬 분비에 또 영향을 또 미치고 하니까 드세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꾸 암이신 분들이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암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암에 좋지 않다. 암을 더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좀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정립돼 있지는 않아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는 논문 사이트 같은 데들 가서 보면은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아르기닌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그 민재원 약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산화질소랑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해요. 또한 NO.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암이신 분들 드시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 더. 네. 아르기닌이 탈모를 일으킨다. 저는 아니라고 계속 아니,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휴지기 탈모 같은 것들을 그냥 그쵸. 빠져나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자꾸 제 아르기닌 영상에다가 댓글로 탈모 와요. 이렇게 쓰는 거죠. 아닙니다. 오히려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자, 이제 이것도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그 탈모 원인 아무래도 그 남성 의학을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탈모가 빠질 수가 없는데 탈모의 원인 중에서 그 모근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제 줄어들거나 좁아지거나 퇴화하거나 우리가 이제 고사된다 그러죠. 아트로피. 이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탈모가 생기는 건데 혹시 영양분도 부족해서 오는 거 그럼요.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니까 네네. 거기 이 혈관들을 이제 네오바스큘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신생혈관을 만들어주고 기존의 혈관을 넓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르기닌이에요. 아르기닌 드셔야 머리 더 잘 나겠네요.